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인초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장과 교감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사건 파일 오늘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와 교장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관의 장이다라고 하면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겠죠. 교장이라면 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을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상관없이 보호 교양하고 통솔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교사 그리고 교장의 책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최정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정화 변호사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먼저 현재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던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하게 되면서 학교 폭력 피해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전북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2학기 이후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7%에 달했습니다. 네네. 이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인데요.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는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이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7월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교실 앞 복도에서 다투다가 밀쳐져서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본인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 그리고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임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담임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법원은 일단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 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되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수업 시간이 아니라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단기간 내에 갑자기 일어났고 그래서 담임교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그 가해 학생의 행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서 담임교사가 돌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한 이 사건 폭력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그 책임을 묻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담임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 반면에 가해 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배상해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는 공동하여서 손해배상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교사와 학교장에게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될 의무 이것이 현행 법률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거든요. 일단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네.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네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초등등교육법을 근거로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초등등교육법 제20조는 교장과 교사의 임무를 이렇게 정하는데요.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그리고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초등중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적 감독 의무자를 대신해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예.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예. 학교 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감에게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할 의무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하고 예.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및 그 밖의 피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학교장은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뭐가 도대체 학교 폭력입니까?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은 꼭 때려야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하자면 학교폭력 예방법이 무엇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공갈, 강요,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 법원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 등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열되어 있는 행위들에 속하면서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교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다면 학생 사이의 위계 질서가 폭력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이제 통계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주고 또 교사가 고립감 속에서 학생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험과 심리적 지지, 지원을 해줘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 학교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줘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될 교사를 격려하고 교사 간의 갈등 또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 갈등 관계에 대해서 조언하고 개입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학교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학교가 커서 학교장이 개입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학교의 학급을 좀 나눠서 교사와 학부모들 관계, 학생들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복수 교장제를 좀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평소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장과 교사는 그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다투어 볼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만약에 구체적 위험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기호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